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 임성호 대표님,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질문을 매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드린 질문은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수능 예측 한번 해주시죠, 시원하게. 큰 틀로 놓고 예, 보면 통합수능에서 자꾸 문이과 얘기가 나와서 네, 좀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점수 구조가 더 높은 점수가 지난해보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시 얘기하면 예, 예. 지난해 통합수능 1년차에서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금년도에는 국어에서조차도 이과 학생들의 국어 고득점 학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이유는 이과 학생들 중에서 금년도에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예, 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비해서 오. 무려 지금 10% 이상. 이과 10%? 학생들은 자 결론적으로 언어 매체 합격과 작문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는 구조는 언어 매체였죠. 예, 언어 예. 매체가 어려워서 조금 국어 성적이 약한 학생들이 합격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되었고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언어 매체 점수가 등급도 좋고 점수도 좋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글로 더 많이 쏠려갔다라는 거. 지난해 오. 학습 평가를 본 거죠.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같은 점수를 맞고도 점수가 높게 나왔구나. 더 유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 6월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과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언어 매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45% 나왔습니다. 6월달에. 그런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한 2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이과가 고득점자가 국어에서 많아질 수 있다. 네. 수학은 당연한 얘기고 예. 더 미적분에 쏠렸고 또 심지어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 선택을 한 비율이 지금 현재 또 높아졌죠. 문과지만은 확률과 예. 통계가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대한민국의 문과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애들을 일단 전제를 되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로 봐야 되고 문과 학생들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지만은 이과 수학을 예. 선택한 학생이 한 7% 정도, 지난해보다 한 2%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학도 올해는 미적분 기하가 확률과 통계는 앞서는 건 기정사실인데 현재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의 분포적인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수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1월 17일 본수능 때 예. 아예 그냥 공통과목 문항을 물수능으로 만들어서 이쪽 학생도 풀 수 있고 저쪽 학생도 풀어내는 그런 물수능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쪽이 조금 미적분하고 언어 매체가 앞서고 결과적으로 언어 매체도 이과 학생이 많고 미적분은 당연히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점수는 더 높게 분포가 될 수가 예,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고득점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이과에서 또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 지원은 정시에서 당연히 나타날 테고 작년도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폭은 더 좁혀질 것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적으로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요거 단도직입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물수능입니까 불수능입니까? 이 예측 한번 가능할까요? 물수능이면은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도덕적으로. 지금 예.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통합수능으로 바뀌기 전 2년차에서 점수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네.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한테 허하게 만들어 버리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목적을 어떻게 상실하는 보면은 네 가지 영역을 다 공부를 했는데 네. 특정 영역의 특정 부분에 국한된 수능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국어보다는 수학이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수학 잘 보는 학생이 무조건 이기게 네. 되는 거고 국어는 아무리 잘 보더라도 점수 차이가 없다. 이거는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난이도 수준은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 정도 유지를 한다라는 쪽이 맞다라고 보고 네. 이미 그거는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설사 8월 30일 날 9월 평가 모의고사가 6월보다 아주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예, 예. 본수능에서 그대로 아주 쉽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물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예, 예. 미리 예상을 하고서 쉽게 어렵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예단하지 예, 말고 예. 지난해 수능이라든지 올해 6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전제하에 킬러 문항이라든지 야. 중킬러 문항 끝까지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진짜 지금 학부모님들 보고 계신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 명심하셔야겠네요. 설령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쓰는 가능성보다는 좀 더 어렵게 변별이 있게 나올 가능성이 이게 높은 다만 거죠. 영어가 작년도에 좀 어렵게 출제됐었죠. 예, 예, 작년에 6월 달에도 어렵게 출제됐고 9월 달에도 어렵게 출제됐고 본수능에도 어렵게 네네.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라는 기준 자체를 1등급 인원이 한 5, 6% 정도 대가 나오면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영어 한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6월 달, 9월 달에는 2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2등급으로 본수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어렵다라고 영어가 말은 하지만 실제 본수능에서는 2등급과 3등급 인원이 6월 달, 9월 달보다 한 10% 정도 대가 더 늘었습니다. 심지어 3등급 한 14, 5%가 더 늘었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서 영어
영어 과목만큼은 어렵다 하더라도 2, 3등급대 진입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6월 달에 2, 3등급에 진입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2, 3등급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 6월 달에 3, 4, 5등급을 받았던 영어 학생들도 그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들을 조금 조정을 하는 상황이 지금 패턴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에 한번 끌어올리는 과목으로도 영어 과목은 수능 최저 등급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영어 여러분 꼭 잡아야겠네요. 영어가 부족하면은 강석대 영단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때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우리 임성호 대표님이 잘생기셨다 한다면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강성태가 잘생겼다 하면은 좋아요. 죄송합니다. 둘 다 못생겼다 하면은 그래도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봐도 사실 이과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해졌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 문과는 씨가 마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과가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에 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실제 대학 입시 상황이 문과 불리한 게 맞나요, 아닌가요? 입시 지형 구조로 놓고 봤을 때 문과 대학 들어가기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입시 오히려? 지형 네네.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아, 이과로 다 몰려가니까. 네, 일단은 이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나름 상위권 학생들이 저로 좀 몰려갔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권이 좀 굉장히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소재대학에서 문과 선발은 52%로 더 많습니다. 문과가. 모집 인원은 더 많고 숫자는 줄었다. 단순하게 그냥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해진 거죠. 그것도 대단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이과는 자꾸 글로 또 넘어가고 있죠, 이쪽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학생들도 묻지만 이과로 넘어가는 상황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생 비중이 한 40%대 초반 정도, 겨우 40% 넘어가는 수준대가 지금 절반이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과는 저 중하위권 애들도 자꾸 밑에서 받쳐주니까 저 위에 있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밑에서 받쳐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과의 점수 구조의 패턴이 뭐냐면은 작년도에 약대가 선발이 돼서 1,700명이나 들어오고 있는데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합격 점수가 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밀어주고 있는 거죠. 위로. 그래서 수능 점수의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는 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 내신에 있어서도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이과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문과 학생 수도 적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는 내신 합격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은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문과하고 이과하고 학교 내신 합격선을 보면은 0.4등급 정도대로 이과 학생들의 내신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문과보다. 그 문과의 합격선은 수시에서도 지금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과는 예전에는 보면은 6등급대가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2.89등급대도 합격을 한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수시든 정시든 합격선이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이과는 상위권에 있어서는 점수가 점점 더 고득점 인플레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도 예전에 비해서 수학에 문과와 이과 같이 보다 보니까 수능 고득점 수학 학생들이 이과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내신도 냉정하게 놓고 보면 학교 내에서도 문과하고 이과 학생이 같이 보는 과목들에 있어서는 이과 학생들이 더 잘 풀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의 학교 내신 점수도 고득점 저 위에 있는 학생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과 상위권은 점점 더 지금 현재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두터워지고 있다. 그래서 합격선 자체가 지금 상위권에 있어서도 보면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든지 유지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 면들이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약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대학이 단 한 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늘었는데도. 그렇죠. 정원이 1,700명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엄청난 거거든요. 종합대학 하나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빠져나갈 수치가 되는데 그러면 합격선에도 뭔가 미세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과는 걱정스러운 얘기는 조금은 사실 오바적으로 좀 나오긴 하긴 하는데 오바라기 표현하기는 사실은 조금 우려는 되긴 되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정시 때 넘어오는 게 지금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대학은 사실 심상치는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의 상위권 층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맞다.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은 수시에 있어서 뭔가 좀 적극적인 뭔가 정보를 찾고 찾게 되면은 예전보다 이 점수로서는 못 갔던 대학들도 합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통계지만은 전체적인 거시적 어떤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지형이 만들어진 거고 또 이과 학생들은 상위권이 대단히 또 두터워졌기 때문에 자꾸 넘어오기도 하죠, 문과로. 도저히 저희 본인이 원하는 목표 대학이 좀 아니니까 문과 가면 저 원하는 목표 대학 이상의 대학의 브랜드가 나오니까 넘어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 살짝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은 동일 대학 내에서 합격의 내신 성적대를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오히려 한 0.45등급 정도 더 우수한 학생들이 좀 몰려져 있다. 네네. 그러면은 정시 원서 3장 내는 데 있어서도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하면 했는데 네네. 내가 수능 점수로서 도저히 내가 저 대학에 갈 수 없는 이과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네. 수시는 무려 원서를 6장 쓰는 거죠. 6장 중에서 한두 장 카드를 문과 쪽에 한번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없다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좀 보는데 네네. 이런 면들도 지금 현재 학교 현장 내에서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네. 또 입시 기관들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사 데이터들을 막 공개를 하고 할 텐데 수시 원서 전까지 한번 이런 흐름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문과생들에게는 어떨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문과생들이 뭐 문과라서 죄송하고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구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갈 확률은 정시에서 다소 그렇게 밀렸다 하더라도 수시라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놓고 예, 봤을 예. 때는 좋은 대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확률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입시라는 게. 확률로 따졌을 때 그냥 딱 잘라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더 쉬운 방법은 문과를 선택하냐 이과를 선택하냐 했을 때 어딜까요?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문과 이과 다 필요 없고 그냥 서울대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문과생이 서울대 가기가 쉬울까, 이과생이 서울대 가기가 쉬울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왜냐면은 서울대 이과는 서울대 이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지금 깔려져 있는 그렇죠. 거죠. 좀 분산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최상위권이니까. 문과는 뭐 지방에 있는 경제경영학과도 가겠다 이게 없죠. 예. 이과는 지방에 있는 의대, 치대 가겠다라고 분산이 되는 건데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에서 서울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인서울이라는 전체적인 예, 통의 예.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거고 서울대 가기 위해서 문과 이과 간다. 오죽했으면 서울대 문과 학생의 절반이 지금 그 이과에서 넘어온 학생들일까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 예. 참 같이 그걸로 판단하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과가 서울대 가기 좋고 이과가 서울대 가기 좋다 이런 부분들.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외일 수 있지만 인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구조적으로 확률적으로 문과가 좀 더 예전에는 한 5명 정도 있었다 보면 지금 한 3명 정도밖에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대표님 이렇게 수치적으로 딱 말씀해 주시니까 5명인데 3명 정도 이렇게 그 느낌이 빠고거든요. 대표님 뭐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이러시나요? 오늘 갈치조림은 2등급입니다. 82%의 확률로 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입시 이건 기간에 있는 예. 사람들이 사실 좀 분주해졌죠 지금. 생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제 통합수능으로 그렇죠. 들어왔죠. 통합수능에서 도대체 이쪽 선택 과목이 얼만큼 옮겨갔느냐 안 옮겨갔느냐 어떤 수준대 학생들이 일로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지하고 공부했던 결과값이 그대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입시 기관 회사들은 이런 예. 통계적인 것을 접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원어민 매체로 많이 갔으니까 무조건 불리하다 볼 게 아니라 예, 예, 예. 우수한 학생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핵심 쟁점인 거죠. 미적분에 많이 갔는데 미적분에 우수한 학생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렇죠. 만약에 통합수능 3년차 4년차에 가면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저쪽 가면은 무조건 점수 좋은 줄 알고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절로 다가가면 또 반대 현상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과거의 어떤 그 수치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데이터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지워버려야 되고 진짜요?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작년과 올해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입시 결과도 그렇고 수능에 대한 예측도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거는 정말 전혀 무용지물이 될 정도. 그 정도로 그리고 실시간의 뭔가 흐름.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과에서 문과로 정시에 넘어올 것이다라는 거를 한 6월 달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이게 정말 실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거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여론조사가 들어갔던 예, 예, 예. 거고 수시 발표가 나오면은 떨어진 아이들만 정시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학생들만 참여를 했을 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겠느냐. 또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겠느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학부모들 경험을 못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것인가. 해봤자 한 5에서 10% 예. 정도밖에 될까? 왜? 학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반 이상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충격적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 이제 해주셔서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통합수능 되고 하니까 완전 이게 역사상 없었던 거잖아요. 예측 자체 불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2년 전부터 예측하셨던 게 다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 임성호 대표님 뭐 교육부나 이런 데 뭐가 뭐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반대했었죠. 선택 과목 간의 점수 격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까보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 현장에 있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수의 계산 공식이 있죠. 그 점수의 계산 공식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국어에서 45문제 나온 네네. 그 중에서 34문제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수학에서 30문제 중에 22문제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네네. 이 같이 풀어보는 것을 어느 집단이 잘 푸느냐 못 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주 커렉트하게 알고 있죠. 네네. 그 부분은.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난이도 조절 실패? 네. 적시적시 공개했어야 되죠. 심지어 그런 부분들은 예. 언론에서 공개를 할 정도라고 거의 백브리핑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학교별로 상황까지도 이게 공개를 해줄 정도가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내가 이 줄에서 해야 될지 저 줄에서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이하의 학년들은 내가 지금 이 과목으로 공부를 전략으로 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안한 얘기를 한번 해준다면 이게 맞다고 이 길로 갔는데 그 해는 또 이게 또 다른 길이었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는 조용히 있고 정보를 잘 모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여론조사하고 심지어 무슨 사회 여론조사 기관처럼 무슨 설문조사 기관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내놓은 예측들을 믿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측에 맞았다고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의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그 노력의 정당한 가치로 보상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걸 좀 저 평가원이나 교육부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문과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교과목도 통합되고 그럼 문이과 구분 없어진다는데 왜 자꾸 문과 이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지. 수학을 하는데 수학을 이제 이과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 경쟁을 많이 했던 애들이 점수를 높게 나온다는 거에 사실 이견이 없죠. 그거 네. 맞죠, 그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푸는 학생이 점수를 높게 오는 구조는 합리적인 거죠, 그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듯이 문과, 이과가 시험은 그렇고 내신도 그런 시스템이죠. 좀 통합 네. 과목이죠. 학교 내에서도.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공부는 같이 하고 시험처럼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다 넘나들게 해놨는데 네. 가는 대학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문과는 문과 대학이 있고 이과는 이과 대학이 있고 문과는 네네. 문과에 뽑는 기준이 있고 이과는 이과의 기준이 있는데 대학에서 문이과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문과에서 과학하고 수학 못하더라도 의대 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의대에서는 보면은 과학 잘해야 되고 수학 잘하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예. 대신에 또 경제학과고 경영학과는 사회 못해도 들어올 수 있다. 예, 사회 과목 예. 공부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과학 과목 가지고도 경제경영학과 올 수도 있는 거고 수학 가지고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합쳐놨는데 대학에서는 이게 갈라치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갈라치기가 돼 있는데 이게 넘나드는 것이 한쪽은 자유스럽게 넘어오고 그러니까요. 한쪽은 못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예. 옛날에 비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공정하다라고 놓고 보면은 입시 트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관점상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문과대학이 있고 이과대학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시험은 예전에는 따로 보다가 같이 합쳐놓은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피해를 보는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있죠. 옛날에 100점 맞았던 걸 이제는 80점밖에 못 맞으니까 100점 맞고 있는 대학에 80점 맞고도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게 점수를 저쪽에서 흐트러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만든 거죠. 문과 학생들도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할 기간 동안에 상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중위권 학생들이 이과 수학을 또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지 새로운 어떤 부담이 오는 것 자체가 문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우게 되는 거고 또 내신도 보면은 뒤처지는 거죠. 같이 풀어보다 보니까 아무리 저쪽 우수한 학생이 가 있으니 그런 건데 일단 정시에서 외국이 왔죠. 이과에서 문과로 그 절반 어느 정도면 그나마 좀 받아들이겠는데 네. 야 주요 대학의 절반 이상 심지어는 한 90%가 이과생이 문과에 합격했다. 충격적인 거죠. 만약에 이게 수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예. 거시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문과생의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학 입시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지금 깔려져 있는 거죠. 네네. 절반 이상 이과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수시 때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예, 되는 예, 건데 올해 2년차가 접어들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자리는 잡아 나갈 텐데 합격선의 공개라든지 점점 더 문과는 합격 점수가 좀 낮아지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문과 학생들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덕을 본 학생들이 많았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학생 수의 이동 때문에. 예. 야, 오늘 진짜 수능 예측부터 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까지 주시는 이런 이야기까지 너무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